김문수야말로 이재명의 천적입니다, 여러분.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은 그거 자체로 우리의 승리의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김문수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재명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김문수는 반듯하게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이재명은 지저분하게 막 살았습니다. 부인만 비교해도 그래요.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이하고 해경궁하고 비교해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해경궁 김씨하고. 요즘은 다 해경궁 홍씨가 아니라 해경궁 김씨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정도 그렇습니다. 김문수가 어마어마한 광교 프로젝트를 비롯해가지고 뭐 그냥 이 동단위가 아니죠. 아예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뭐 백현동, 네, 대장동 만들면서 저수지에 뭘 담궈뒀다 어마어마한 비리가 됐는데 화천대유부터. 근데 김문수는 그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만들면서도 일전 한 푼, 정말 부정부패, 어디서 뇌물 먹었다, 일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 비교를 하면은요, 김문수가 정말 상위 버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때 김문수의 도정 지지가 뭐 57%, 60% 이랬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단순히 김문수가 깨끗하고 청렴하고 반듯하다, 뭐 운동권이다, 노동운동가다, 이거 말고요. 정치인 김문수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독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이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동안 이제 김문수가 대통령 좀 돼 보겠다고 저기 차명진 선수 말을 듣고 대구로 가가지고 김부겸이한테 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하면서 김문수가 참 힘들어졌지만 이번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디딤돌을 놔준 거죠. 경사노 위원장으로요. 그런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시키고, 결국 저는 오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생각은 못했겠지만 다 이것이 예정된 그림이 아니었는가. 사실 김문수는 뭐 극우라고 완전히 상징이 되어 있고 또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이제 당도 했고 이래가지고 김문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중도층에서는 저어하는 게 많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에 대한 신뢰와 김문수에게 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사실상에. 그래서 장관급인 경사노 위원장,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서 김문수의 진가를 말하자면 대통령이 인증을 해주면서 다시 내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예정된 관계였다.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어게인유님, 우리 바선님께서 회원가입 기간 네 33개월 희망이 보입니다. 이러면서 스윗 드림 등급이 돼주셨어요. 정말 이 여러분이 이 회원 가입해 주시는 거, 멤버가 돼 주시는 거,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그 기쁨이고 이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소님처럼 많이 네 멤버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득표율,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당원 50%, 국민 여론 50%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김문수 후보가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네, 56.53%. 와, 정말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짜릿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43.47. 아이고, 이거는 정말 두 자루 수로 그냥 제껴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가 한 배신을 앞섰습니다. 당원 투표는 이건 거의 더블로 앞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61.25 대 38.75. 그러니까 이거는 한망구들하고 이 중도연하는 뭐 이런 이 당원들만 했지. 정말 나머지 당원들이 아주 기를 쓰고 그냥 네 김문수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저는 이 국민 여론조사도 매우 심상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동훈이 그렇게 발악을 하고, 뭐, 이 조중동을 엎고서 또 MBC, KBS, 뭐 SBS까지 엎고서 온갖 이 선동선전을 해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내가 계엄을 해제했다는 동, 뭐 탄핵에 앞장섰다는 동, 뭐 이래가면서 뭐 반탄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뭐 살 수가 없다, 뭐 소멸한다, 죽는다, 뭐 제가 뭐 이래가면서 그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옆에 있으면은 그냥 저 XX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에서요 52.8 그러니까 김문수가 52%고 한동훈이 48%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택이 분명히 있었어요.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뭐 이 중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좌파인 것들이 국민의당, 국민의힘, 뭐 민주당원이십니까? 이러면은 그 민주당원이면 민주당원이라고 하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전화 왔는데 다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역선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와, 신은영님께서 스윗드림 등급이 돼주셨어요. 아우, 은영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스윗드림 돼주시는 분들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소님. 아이고, 네. 감사드립니다. 잔치 애초물 갑시다. 이러면서 애초물로 성원해 주셨습니다. 아우, 바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가 여론과 이 당원 여기서 모두 압승을 거둔 거는 이 꽃꽃 문수 막 서영교가 돼지 먹다는 소리로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개미들다 막 이러니까 엉거주춤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사죄한답시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그 장관들을 보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굴욕이고 치욕이었는데 그때 단 한 사람 김문수가 꼿꼿이 앉아서 사과하지 않고 딱 봤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김문수 눈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김문수입니다. 그 눈매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독종의 눈매 아닙니까? 김문수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심이 폭발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애플민트님께서 네, 회원 가입 기간 5개월 그리고 스윗드림 등급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멤버가 돼주시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네, 우리 백철호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레이티드 알림이시구나. 윤 대통령이 인증한 김문수 후보는 신의 한 수 동의합니다. 한 가발이나 제가 오늘 한 배신이 탈락해서 존경하는 작가님과 여작가님들이 한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 같아 저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우리 레이티드 알림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단톡방이나 또 집회에서 네, 항상 감사합니다. 김문수 후보님도 있지만 황교안 후보님도 있습니다. 김문수, 황교안, 한덕수 네, 우파 어벤져스로 대선 승리합시다. 네, 빙고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경기도 지사를 2번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선거운동을 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유시민하고 붙었죠. 그때 막 그 유시민이가요, 인기도 꽤 있고 막 그 당 차원에서 유시민을 어마무시하게 밀어줬어요. 그런데 김문수가 주민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노인정 같은 데서 밤잠을 자면서 정말 그렇게 무섭게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시민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선거운동이라든가 의정활동을 또 저하고도 이제 여의도에서 같이 했습니다만 무서운 데가 있어요. 한번 꽂히면 갑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단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김문수 후보를
유일하게 국회의원 가운데서 제가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도정 8년 동안 광교 신도시 같은 뭐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놨는데도 뭐 동네 하나 대현동, 백현동에 아파트 지은 데서도 그렇게 헤쳐먹은 이 이재명하고는 클래스가 다른 거죠, 여러분. 자, 그 김문수 후보가 그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당신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게 제일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더 낳을 걸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별의 순간은 언젠가? 그랬더니 지금 부인인 설란영 여사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설란영 여사,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 승리 연설을 하면서 자기 집사람 아내 그 설란영 씨 나오라고 해서 인사를 시켰죠. 그만큼 이 두 부부는 굉장히 동지이며 정말 반려이며 이 사랑하는 정말 대단한 부부입니다. 저는 이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설란영 여사를 몇 차례 봤는데 같이 있는 거를요. 제가 여러분께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이제 도지사 공간에 갔는데 그날 저녁을 거기서 이제 김문수 지사랑 다른 이제 의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밥을 이제 다 먹을 때쯤 되니까 이 설 여사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불우이웃이 시설 이렇게 돌보고 왔다고 김문수 지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문수 지사도 좀 눈이 푹 꺼져 있고 설란영 여사도 그날 뭐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정말 검소한 옷차림에 마르고 착한 마음 분이 아주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게 이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김문수 지사도 이렇게 우리가 미남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설란영 여사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모양 내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저게 이 검소하시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김문수 지사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사람 눈매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눈이 푹 꺼져가지고 굉장히 그윽하고 정말 우리 집사람 눈매가 참 매력적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정말 그윽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김문수 지사가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날 김문수 지사의 그 내실에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저는 참 놀랐던 게 이 가구가 없더라고요. 그냥 원래 그 도지사 공간에 있는 뭐 벽장 뭐 이런 것만 있고 그러니까 뭐 김문수 지사 이렇게 두 분이 쓰는 뭐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바닥에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책장 한 켠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프란체스코 수사들을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이제 그 수사들이 쓰는 방에 딱 가보니까 간이 침대 같은 작은 침대와 딱 라디오 하나 그리고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가난을 이제 수사들은 서원하니까. 근데 딱 그 김문수 지사의 그 내실에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는 무슨 뭐 두 분이 수사하고 수녀님이 사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물건이 없어?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이제 임기 마치고 그 신림동인가 그 아파트 언덕배기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삿짐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설란영 여사와 김문수 지사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상 최고의 커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문수 지사가 김문수 후보죠. 김문수 후보가 이게 이제 잘못됐는데 2009년이 아니고요. 이게 1996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 이때 이제 김문수하고 박지원하고 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넥타이가 어색하다.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쓴 책입니다.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민중당으로 나가갖고 이제 5번이나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이게 발췌를 한 겁니다. 내가 무기정학을 받자. 이게 대학에서 서울대학교 가서 또 7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갔는데 서울대 가서 얼마나 저기 집안에서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무기정학을 받으니까 데모를 해가지고 우리 집보다는 우리 문중에서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나는 문중에 떠오르는 별로서 장차 판검사나 높은 벼슬을 할 총아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 꿈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김문수 이 후보의 집안이 그 영천에서 굉장한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하고 선거 유세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뭐 그 아줌매들이 막 와갖고 막 김문수 지사 막 손을 잡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 그 집안에서 뭐 친모를 했고 뭐 유모를 했고 뭐 참모를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명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몰락한 명문가인 거죠. 그러니 이제 얼마나 그 문중에서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981년 9월에 나는 설란영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순천 사람으로 구로공단 세진전자 노조 분회장과 금속노조 남서울 지역지부 여성부장을 하던 중 나와 만나게 됐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이제 금속노조 위원장을 했죠. 이게요, 노동운동 하는 사람 중에서는 금속노조가 여러분 제일 센 겁니다. 나는 5월 6일 보안사 요원들의 연행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보안사 분실로 끌려가서 도중에 벌써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불라고 그랬던 거죠. 심상정이가 어디 있고 누가 어디 있고 이거 다 불라고 마구 때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개였다면 그만큼 맞았을 때 죽어버렸을 겁니다. 인간의 목숨은 모질기가 개 목숨보다도 훨씬 더하다는 것을 그때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문수 지사가 저한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 맞은 게 후유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하거나 비가 오면은 많이 아프다고,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아직도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 김문수 지사가 이게 이제 2009년이 아니라 199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처음 이제 민자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뭐 그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죠. 최고 강성 이 노동 운동가가 민자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그때 박지원이하고 붙은 겁니다. 근데 박지원이는요 굉장했어요. 그래갖고 박지원이하고 붙었을 때 사람들은 100% 박지원이가 이기고 김문수가 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문수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는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김문수가 아직도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 이 책을 썼는데 박지원이도 그때 책을 냈어요. 책이 뭐냐면은 넥타이 잘 매는 남자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박지원이가 그때 뭐 대변인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주 DJ의 이 수발을 틀면서 넥타이를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남자들이 촌스러웠을 때인데 미국 물도 먹고 했으니까 굉장히 고급 넥타이를 아주 이렇게 깔맞춤을 해갖고 잘 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 이래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넥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김문수가 어떻게 했냐면 왜 제목을 표절을 하냐고.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박지원이를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박지원이는 졸지에 이제 이 김문수의 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김문수 제목에도 넥타이가 있고 박지원이도 넥타이가 있으니까 표절한 것처럼 된 거죠. 따라하기. 그래가지고 막 박지원이가 막 몰렸어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렇게 사람을 막 몰이하는 게 솜씨가 대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온갖 운동권부터 이 김문수의 전략 전술로 하니까 뉴욕에서 가발 장사하던 박지원이가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가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도 사석에서는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뉴욕에서 가발 장사를 해서 뭐 잘 아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1996년에 박지원과 격전 끝에 승리를 해갖고 초선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김문수가 용감하게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4년에 저도 여의도에 갔는데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김문수가 탈북자 관련해서 중국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래갖고 이제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때 최병국 의원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이징 공안이 김문수를 현직 국회의원인데 잡아갔어요. 아니 중국 공안이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공안에 억류가 돼 있었고 한동안에 김문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중국에 갈 때 비자가 안 났어요. 김문수 때문에. 그래서 또 저 민주당 것들이 그렇게 김문수를 욕을 한 거예요. 김문수 때문에 국회의원들 비자가 뭐 이 단기 비자밖에 안 나오고 김문수가 그렇게 반중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아주 철저한 이제 반중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김문수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제 기억에는 2007년, 8년으로 기억하는데 김문수 의원이 북한에서 감자 3알을 엄마가 훔쳐갖고 자기 아이에게 먹였다고 해서 그 엄마를 공개 처형하는 이 동영상을 진짜 목숨을 걸고 김문수 의원이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열댓 명이 지켜보는 데서 그 엄마를 공개 처형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봤죠. 근데 그 영상을 김문수가 국회에서 틀자고 하니까 그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쌍수를 들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때 김문수가 얘기했습니다. 니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니들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눈을 이렇게 회반떡거리면서 다들 김문수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앞에서는 이 열린 우리당, 그 민주당이 깨갱했어요. 그리고 김문수가 자기들한테는 정말 강적이다, 천적이다 이런 얘기를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아, 독한 놈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게 김문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공개 처형당하고 애들이 정말 열댓 명이 앉아서 정말 북한이 그만큼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서 상영을 못하고 저희 그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전략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저게 목표고 저것이 정의라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앞으로 딱 한 달 남았죠. 6월 3일까지 김문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김문수의 야성이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하고 이렇게 싸웠을 때요. 김문수가 넥타이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박지원의 그 개인사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그냥 쫙 나가지고 부천 소사에 있는 여자들이 다 뒤집혀가지고 처음에는 박지원이가 넥타이 잘 매고 내가 존경하는 DJ 선생님이 아끼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문수가 박지원이가 사실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횟가닥 해가지고 김문수가 이겼어요. 그런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